주인공의 그늘에 가려졌던 빌런들의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일지 모르는 빌런들의 서사. 혼돈과 함께 쾌감을 선사하며 우리를 매료하는 빌런들의 행복. 광기와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치명적인 빌런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부 파헤쳐봐요. 스토리 오브 빌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3학년도 1학기의 첫 페이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개강과 함께 BBS의 새로운 방송도 방금 막 척장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바로 스토리 오브 빌런이죠. 그럼 수진씨, 스오빌이 어떤 방송인지 학우분들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예린씨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보다 빌런을 더 응원하게 된 적이요. 당연히 있죠. 가끔은 착하고 정의롭기만 한 주인공보단 자유분방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빌런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빌런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쵸. 요즘 빌런이란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걸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생각이요? 세상을 너무 흑백 논리로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사실 누구나 누군가의 빌런 혹은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BS의 새로운 저녁 방송 스토리 오브 빌런에서는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듯 영화 속 빌런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일상 속의 빌런들을 만나보고 한 줄 감상평을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빌런을 만나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좋아요. 그럼 스텔라장의 빌런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공주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자라 모두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6살 생일날 해가 지기 전 물렛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죽게 되리라.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사랑과 친절은 알지 못한 외로운 마녀. 스토리 오브 빌런. 첫 장의 주인공은 바로 말레피센트입니다. 오, 수진씨 준비 열심히 했나 본데요. 멋있는데요. 아, 물론이죠. 수업의 첫 방인데 뭐 이 정도 준비는 기본 아닌가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말레피센트의 첫 페이지를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수진씨, 어렸을 때 잠자는 숲속의 공주 보셨죠? 아, 물론이죠. 전 아직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 빌런인 말레피센트의 첫 등장이 생생해요. 어릴 적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크고 검은 뿔과 창백한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맞아요. 오로라 공주의 생일 파티에 그 초록 불꽃에 휩싸여 등장했잖아요. 잔뜩 화를 내며 사라지는데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를 냈던 말레피센트의 심경도 이해가 가요. 왜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찾아봤는데 아니 왕실 속에서 먼저 말레피센트 맛 속 빼놓고 파티 초대장을 돌렸던데요? 이거 완전 집단 따돌림 아니냐고요. 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말레피센트가 직접 파티에 가서 섭섭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레피센트에게 하는 대사가 더 가관이에요. 요정은 당연하지 널 싫어하니까 라고 하질 않나. 왕비는 기분이 상한 건 아니신지요 라고 하질 않나. 와,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 고도의 돌려까기 아닌가요? 이쯤 되면 말레피센트의 흑화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휴,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말레피센트의 상황과 딱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의 한.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앞서 언급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각색한 영화. 바로 영화 말레피센트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네요. 근데 그 영화에선 말레피센트의 서사가 더 불쌍해요. 네, 정말요? 아니, 아까 집단 따돌림에 무시까지 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불쌍할 수가 있나요? 네, 안쓰럽게도 그렇더라고요. 바로 젊은 시절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거죠. 아이고야,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라니. 뭐라고 위로를 건네야 할지 말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여기 턱끝까지 올라왔다니까요.
아니, 심지어 어떻게 배신했냐면 왕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말레피센트의 날개를 잘라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공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말레피센트를 배신하고 왕위에 올라 낳은 딸이 설마 오로라 공주? 맞아요. 그래서 말레피센트는 흑화하고 복수를 위해 오로라 공주에게 저주를 내리게 돼요. 하지만 말레피센트는 그렇게 뻔한 전형적인 빌런이 아니었죠. 왜요? 어떤 면에서요? 오로라 공주에겐 잘못이 없다는 걸 깨닫고 섣불리 내린 저주를 후회하게 되거든요. 결국 어린 오로라 공주가 16살이 될 때까지 뒤에서 은밀히 지켜주고 챙겨주게 됩니다. 와, 저 지금 좀 감동해서 눈가가 좀 촉촉해졌어요. 아, 눈물방울 보이시죠? 찡하네요. 결국 지금 예린 씨처럼 말레피센트도 후회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말레피센트가 눈물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죠. 아니, 마녀가요? 네. 눈물을 흘리며 오로라 공주에게 고백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 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그땐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거야. 하지만 넌 내 마지막 마음을 훔쳤단다. 맹세코 내가 널 지켜주마. 와, 원수의 딸까지 사랑으로 감싸다니. 말레피센트는 알고 보면 정말 속이 깊고 성숙하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말레피센트의 매력이겠죠? 외양은 무섭지만 마음만 크는 따뜻한 겉바속촉의 정석. 그럼 츤데레 말레피센트의 매력을 곱씹어보며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영화 말레피센트의 주제곡이죠. 라나 델레이의 Once Upon a Dream. 그럼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만날 일상 속 빌런은 바로 마스크 빌런입니다. 와, 저 정말 할 말 많아요. 아무리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는 착용 의무잖아요. 근데 그걸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학우분들은 등하굣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더욱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턱만 가리는 턱스크나 마스크를 펼치지 않고 뾰족하게 접어 착용하는 코스크.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 일상에서 우리 모두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자고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도 다 읽었겠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한 줄 감상평 남겨볼게요. 시저의 I Hate You. 예린 씨, 스오빌의 첫 번째 주인공 말레피센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슬픈데 그러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입체적인 서사. 이게 바로 우리가 빌런들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겠죠? 맞아요. 벌써 다음 빌런은 누구일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수지씨, 오늘 이야기의 한 줄 감상평과 함께 방송 마무리 부탁드려요. 네, 스토리 오브 빌런. 오늘은 빌런 말레피센트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의 한 줄 감상평은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도 안다. 가장 나쁜 이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이다입니다. 스토리 오브 빌런. 매력적인 빌런들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Who's next? 지금까지 제작의 배민주, 기술의 김혜령, 진행의 저 박수진. 그리고 김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그늘에 가려졌던 빌런들의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일지 모르는 빌런들의 서사. 혼돈과 함께 쾌감을 선사하며 우리를 매료하는 빌런들의 행복. 광기와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치명적인 빌런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부 파헤쳐봐요. 스토리 오브 빌런. 수진씨,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요.
개강 둘째 주라 그런가? 아, 벌써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그러네요. 아, 수진 씨, why so serious? 오히려 좋아요. 오늘 수진 씨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워줄 빌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빵빵 터질 만한 조크들로 말이죠. 네? 그게 누군데요? 사실 아까 제 why so serious 멘트에 벌써 눈치챘을 수 있어요. why so serious라. 아,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힌트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이 힌트를 줘 봐라. 왜요? 그게 너무 결정적인 힌트라서. 아, 뭐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빨리 말 안 해요? 오케이. 아까 제가 이 빌런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죠? 웃음꽃을 피워줄 빵빵 터질 만한 조크? 헉! 혹시? 쉿, 아직이에요. 오늘 빌런을 만나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게리 글리터의 락앤롤.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가치 있기를. 찢어진 입으로 섬뜩한 미소를 짓는 배트맨의 영원한 수적. 타락한 고담시티 속 그보다 더 타락한 빌런. 비극이었던 삶을 스스로 희극으로 만들어버린 스토리 오브 빌런. 두 번째 장의 주인공은 바로 조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를 바로 읽어볼까요? 예린 씨, 부탁해요. 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바로 영화 다크나이트 속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 이야기가 써있네요. 히스레저의 조커라면 제가 또 할 말이 아주 많아지는데요. 뭐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요? 아니, 예전에 히스레저의 조커 연기가 거의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본드 수준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특히 다크나이트 속 조커의 첫 등장이 정말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동료들과 함께 은행을 터는데 동료의 역할이 끝나면 가차없이 바로 총으로 쏴버리죠. 맞습니다. 첫 등장부터 조커의 잔혹성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또 조커 입이 찢어져 있는 거 아시죠? 네, 당연하죠. 마치 빨간 마스크처럼요. 맞죠? 와, 빨간 마스크?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03년생 뻥이죠? 무슨 소리예요. 저희 동년배들은 다 빨간 마스크 이야기 안다고요.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아무튼 조커가 입이 찢어진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매일 그 이유가 바뀌죠. 맞습니다. 이런 병리적인 거짓말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게다가 사이코패스 비율이 전체 인류의 약 4%라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많죠. 와, 그럼 25명당 1명이 꼴인 거네요?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더 오싹해지네요.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여자아이들의 라이어.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19년 개봉작 조커 속 조커에 대한 얘기가 적혀있네요. 조커, 계단씬 너무 유명하죠. 맞아요. 그리고 계단씬 외에도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탄생시키며 흥행에 성공했죠. 근데요, 예린씨, 왜 사람들이 조커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대체 조커의 매력이 뭘까요?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이 조커가 되는 과정이 이해되기 때문 아닐까요? 악당이 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간다, 이 뜻이죠? 네, 맞아요. 사실 조커가 되기 전 주인공은 사회적 약자이자 정신질환자로서 온갖 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조커가 되어가며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죠. 그런 과정 속에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열광하게 된 거 아닐까요? 빌런을 미화하는 게 아닌 빌런의 탄생을 납득시킨다. 예린씨 제법 통찰력이 있는데요. 에이, 뭘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광기거리게 춤을 추던 조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톤즈 앤 아이의 댄스 몽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페이지네요. 오늘 만나볼 일상 속 빌런은 바로 지하철 빌런입니다. 예린씨, 통학하시죠? 그럼 매일 지하철 타시겠네요?
수진 씨 저 놀려요? 말도 마요. 질리도록 타죠. 그럼 예린 씨가 경험해본 빌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빌런은 누구였나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유형을 꼽자면 바로 배낭 빌런이요. 오? 의외인데요? 왜 배낭 빌런을 고른 거예요? 사실 학우분들과 저희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만큼 배낭을 멜 일이 많고요. 저희 스스로도 배낭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하자는 뜻에서 선정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옆 사람의 큰 배낭에 이리저리 치이면 어우, 얼마나 아프고 불쾌한데요.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에는 꼭 앞으로 메고 타는 거 잊지 말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한 줄 감상평 남겨볼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데츠라이프. 그럼 수업일 두 번째 장. 조커 이야기를 마치며 한 줄 감상평을 남겨볼까요? 예린 씨,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의 한 줄 감상평은 조커에 대해서죠. 착하게 사는 것은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포기하고 내려갈 때에는 너무나 빠르고 즐겁다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빌런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 스토리 오브 빌런. 매력적인 빌런들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Who's next? 지금까지 제작의 배민주, 기술의 김혜령, 진행의 저 박수진. 그리고 김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그늘에 가려졌던 빌런들의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일지 모르는 빌런들의 서사. 혼돈과 함께 쾌감을 선사하며 우리를 매료하는 빌런들의 행복. 광기와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치명적인 빌런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부 파헤쳐봐요. 스토리 오브 빌런. 난 예술을 하고 싶어. 그리고 사고도 치고 싶지. 어머니를 죽인 남자 부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따분한 패션계에 파격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다. 복수와 야망을 품은 채 혜성처럼 등장한 패션계의 악동. 스토리 오브 빌런. 세 번째 장의 주인공은 바로 크루엘라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네, 바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영화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 속 크루엘라의 이야기가 적혀있네요. 아, 101마리 달마시안 개. 거기 나오는 빌런이 크루엘라 맞죠? 머리가 검은색, 흰색 반반으로 나눠져 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게다가 깡마른 몸에 모핍 코트를 걸치고 그늘을 부라리며 호통치던 기억이 나네. 아, 맞다. 모피 코트. 또 기억난 건데 크루엘라가 끔찍한 모피 성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 스토리도 크루엘라가 모핍 코트를 위해 달마시안들을 납치하며 시작되죠. 아, 말만 들어도 소름 돋네요. 예린 씨, 혹시 크루엘라의 이름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 그걸 누가 몰라요. 잔인하다는 뜻의 크룰과 악마를 뜻하는 네빌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잖아요. 크룰 뒤에 신데렐라처럼 뒤에 엘라를 붙인 거라 하죠. 오, 그럼 한국 이름으로 치면 뱃살공주에서 딴 뱃살공주?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뱃살공주요? 아, 갑자기 너무 확 친근해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방금 지금이랑 잘 어울릴 만한 노래가 생각났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옵시다. 서리의 신데렐라. 그럼 바로 두 번째 장도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수진 씨. 네. 두 번째 장에는 2021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실사 영화 크루엘라 속 크루엘라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한 101마리 달마시안개의 스피노프 격인 작품이죠. 맞아요.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크루엘라가 꿈을 쫓는 과정에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수를 위해 달려가는 스토리. 그리고 그 복수의 과정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죠. 특히 성냥으로 드레스를 태우는 장면, 쓰레기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달리는 장면은 정말 아이코닉하더라고요. 특히 그 크루엘라가 입은 펑크한 드레스들. 저도 탐나더라니까요. 인정해요. 자신 있는 분야에서 실력으로 복수한다는 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의상뿐만 아니라 OST도 시대 배경에 맞게 당대의 펑크락들이 많이 삽입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영화의 분위기가 물씬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크루엘라의 OST 한 곡 듣고 세 번째 장 살펴볼까요? 셀레나 고메즈의 크루엘라 드빌. 세 번째 장에는 유전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유전과 환경이라 갑자기요? 영화에서 크루엘라의 친엄마가 나쁜 짓을 많이 한 악익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크루엘라가 어릴 적 어마어마한 사고뭉치였다고 하죠.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크루엘라가 좀 남달랐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사실 크루엘라를 키워준 엄마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친엄마는 악인으로 그와 정반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크루엘라는 악인으로 성장했고요. 그럼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유전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 큰 걸까요? 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럼 일단 영화에서는 유전의 영향을 택한 거겠네요? 그렇죠. 크루엘라가 친엄마 아이디를 밟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제 의견은 좀 달라요. 그럼 환경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전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의 중요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보단 후천적 환경이나 노력, 의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었어요. 만약 크루엘라 제작진들도 저희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영화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크루엘라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일상 속 빌런도 만나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여자아이들의 빌런 다이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만나볼 일상 속 빌런은 바로 식당 빌런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그쵸. 요즘 핫한 논란은 바로 면치기 논란이더라고요. 이것 좀 논란거리가 많겠는데요. 근데 일단 전 불호요. 왜요? 제가 예전에 지인과 칼국수를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면치기를 하던 상대 국물이 저한테 튀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대참사네요. 네, 기분이 상당히 별로더라고요. 맞습니다. 식당에서 기분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예절은 기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한 줄 감상평 남겨볼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타일. 예린씨, 스우빌의 세 번째 주인공 크루엘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독특하고 제멋대로의 천재적인 패션 감각의 크루엘라. 그 매력에 정신이 다 혼미하던데요. 그럼 예린씨, 오늘의 한 줄 감상평과 함께 방송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한 줄 감상평은 크루엘라의 태사죠. 새 시대엔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한 법. 다들 빌런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하니까 내가 빌런이 되려고입니다. 스토리 오브 빌런. 매력적인 빌런들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Who's next? 지금까지 제작의 배민주, 기술의 김혜령, 진행의 저 김예린, 그리고 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그늘에 가려졌던 빌런들의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일지 모르는 빌런들의 서사. 혼돈과 함께 쾌감을 선사하며 우리를 매료하는 빌런들의 행보. 광기와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치명적인 빌런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부 파헤쳐봐요. 스토리 오브 빌런. 예린 씨, MBTI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아하죠. 근데 갑자기 왜요? 그럼 MFP 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NFP라 물론 만나봤죠. 그 온몸으로 인싸력을 뿜어대며 인간 리트리버 말하는 거 맞죠? 사람은 너무 좋은데 가끔 보고 있으면 기가 빨리는. 맞아요. 정확해요. MFP 맞네, 맞아. 근데 다짜고짜 NFP는 왜요? 아니, 자초지종은 말해줘야죠. 그럼 만약에 MFP가 빌런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NFP가 빌런이야? 아니, 그 순둥이들이 빌런 행세를 어떻게 한다고. 에이, 뭘 모르시네. 원래 평소 순둥순둥하던 애들이 미칠 땐 아주 그냥 제대로 미치는 법이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NFP가 빌런이라면 텐션은 우주 최강의, 충동적인 행동 과잉의, 여러모로 난감한 빌런일 것 같긴 해요.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바로 여기. 그런 MFP의 모습을 똑 닮은 빌런이 한 명 있으니까 직접 만나보고 평가해보자고요. 오, 그런 빌런도 있었나요? 누군지 궁금한데요? 에이, 예린씨, 방송 원투데이 합니까? 그걸 벌써 알려주면 재미없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려줄게요. 에이브릴 라빈의 What the Hell. 누구보다 날 사랑하고 같이 죽을 수 있어야 해. 유능한 정신과 의사에서 판무파탈 광대 빌런으로 화학 약품통 속에서 피어난 미친 사랑. 스토리 오브 빌런 네 번째 장. 그 광기의 주인공은 바로 할리퀸입니다. 오늘 만나볼 스토리 오브 빌런의 주인공은 스오빌 두 번째 장의 주인공이었던 조커의 연인 할리퀸입니다. 아, 조커 기억나죠. 근데 그런 광기 넘치는 조커한테도 연인이 있었나요? 사실 말이 연인이지. 조커는 할리퀸을 굉장히 험하게 다루죠. 요즘으로 따지면 사실상 데이트 폭력인 거네요. 맞아요. 할리퀸은 원래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아캄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조커를 만난 뒤 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동정과 사랑, 광기와 각종 가스라이팅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광기 어린 할리퀸을 잘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완전히 미친놈이니까 나도 미쳐야겠네. 와... 하지만 조커는 잔인하게도 그런 할리퀸의 마음을 이용하죠. 맞아요. 할리퀸을 연인으로 대하기보단 자기 부하나 범죄 도구쯤으로 여기잖아요. 언어적,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폭력도 당연하다는 듯 행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에게 상처 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분위기 전환해봐요. 켈라니의 갱스터. 그럼 두 번째 장을 읽어볼까요? 와, 드디어 2020년 대망의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가 개봉하죠. 예린씨, 이 영화의 부제 기억하세요? 아, 부제? 그러게요, 뭐더라. 너무 오래된 영화라 기억이 잘... 네? 고작 3년 전 영화인데 너무 오래됐다뇨. 아휴, 예린씨 아직 21살인데 벌써 가물가물하시는 거예요? 에이, 잠깐 까먹은 거 가지고. 빨리 부제나 뭔지 말해줘요.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의 부제는 바로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황홀한 해방? 그런 부제가 있었나요? 버즈 오브 프레이는 조커와 헤어진 후에 할리퀸의 모습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제가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이 된 거죠. 아, 이제 기억난다. 조커의 연인으로서만 존재하던 할리퀸이 드디어 조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할리퀸의 모습을 찾아가는 영화잖아요. 오, 수진 씨 정리 깔끔한데요. 맞아요. 할리가 세게 온 이별의 후폭풍을 극복하고 스스로 빌런으로서 입지를 다지며 성장해 나가죠.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랄까? 인정. 아니, 제가 다 해방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누군가의 사이드킥에서 독자적인 메인 빌런으로 저희 스오빌은 앞으로도 할리퀸의 멋진 행보를 응원합니다. 그럼 할리퀸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일상 속 빌런도 만나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벨라포치의 빌더 비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오늘 만나볼 일상 속 빌런은 바로 카페 빌런입니다. 오, 카페 빌런. 이번 주제도 역시 핫한데요. 아, 맞아요. 카페야말로 정말 가지각색의 빌런 밭이잖아요. 특히 예린 씨는 카페에서 알바하시니까 더 잘 알겠네요. 맞아요. 무슨 빌런이 있더라? 아, 요즘 가장 핫한 건 이 빌런 아닌가요? 무슨 빌런이요? 바로 텀블러 빌런이요. 아니, 요즘은 제법 많은 사람이 텀블러를 챙겨가곤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의도는 너무 좋죠. 일회용품 덜 쓰고 환경도 보호하고. 인정. 게다가 소비자 입장에선 음료 할인도 받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텀블러를 안 씻은 채 가져와서 직원에게 설거지해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아, 더러워. 그게 뭐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텀블러는 자기가 씻고 좀 다닙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한 줄 감상편 남겨볼게요. 여자아이들의 말리지 마. 그럼 스오빌 네 번째 장 할리퀸의 이야기를 마치며 한 줄 감상평을 남겨볼까요? 예린 씨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의 한 줄 감상평은 니체의 말이죠. 사랑에는 늘 어느 정도 광기가 있다. 그러나 광기에도 늘 어느 정도 이성이 있다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빌런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네요. 스토리 오브 빌런. 매력적인 빌런들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Who's next? 지금까지 제작의 배민주, 기술의 김혜령, 진행의 저 박수진. 그리고 김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